자, 봅시다. 그 회계 원리는 뭐 6주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또 그 세법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격주로 이렇게 뭐 빠지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거 빼고 하여튼 연달아서 이제 6주 만에 회계 원리를 내용 이론에다가 문제, 기출 문제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4월부터 하려고요. 4월부터 문제풀이 과정이 5월달 또 들어가잖아요. 5, 6 얘기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이제 일단 회계 원리 좀 문제풀이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4월달에 4월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한 2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복습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속 이렇게 2주 했는데 요거 이제 앞에 거 복습하면서 기출문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수업했던 거 뒤에 계속 복습을 해주니까는 이게 복습 효과도 있으면서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이제 연습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셋째 주 할 때 근데 토요일 날 앞에 했던 것도 정리해주고 셋째 주, 넷째 주 배웠던 거를 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정리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배웠던 거를 복습도 해야 되지만 복습까지 같이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쯤 하면 이제 2강의 했고 3강의 이제 들어가면서 5주부터 이제 진행이 좀 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연주 월요일 날 회계 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걸 별도의 시간을 그걸 할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시간 내에 지금 6주 그 시간을 잡아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특강이에요, 특강. 그러니까 이 시간을 왜 한다는 이 시간이에요. 왜 하는 거죠? 토요일 날 선생님 일정 빼야 되니까 하루를 빼야 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빼가서라도 이제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 비용을 하는데 이제 인원 받아서 너무 적으면 한 2-3명 놔두고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선생님하고 답을 이렇게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목요일까지 합시다. 그래서 통지를 하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2 정도 합시다. 12. 제가 좀 양보를 좀 더 하고 선생님 좀 더 챙겨가게 하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6주 수업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도 8만원, 10만원씩 받아요. 6주 오후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만큼 가치를 해주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권리 종류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요, 2페이지. 권리 종류. 자, 내용에 따른 분류 있습니까, 책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인재, 가사. 맞아요? 자, 저 같은 인재가 가사 활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말마다 뭡니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랍니까? 인재, 가사. 됐어요? 뭐에 따른 분류다?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인격권, 재산권, 신분권, 사원권 이렇게 분류하는 게 내용에 따른 분류고 옆에 페이지 갑니다. 효력, 작용에 따른 분류인데 지청형항입니다. 뭐라고요? 지청형항 이렇게 됩니다. 지청형항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우리 청구권은 뭡니까? 무슨 청구권 있죠? 이런 것들,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자, 우리 다시 분류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따른 분류입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인재, 가사 이렇게 되죠. 인격권, 재산권, 가사권, 뭡니까? 사원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재, 가사, 그렇죠? 가주권, 그 다음에 사원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 우리 판서에서 나옵니다. 지, 청, 형, 항, 이겁니다.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인데, 이게 형성권과 항변권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형성권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있어요.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몇 페이지 피냐면은, 자, 어디 보냐면은, 판서 노트입니다. 판서 노트의 17페이지. 판서 노트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폈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운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입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자, 이것도 뭐라고요? 동의, 철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운네 이렇게 있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는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필기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합니까? 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파스노트. 그럼 2페이지 가니까 형성권 나오죠? 맞나요? 자, 거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하면 됩니까? 17페이지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2페이지는 17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자, 그러는 게 이제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라는 건 뭡니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일정한 권리가 형성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무슨 권인 거? 형성권인 것을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청구권을 불리는데 중간에 매수, 증감, 감액, 분할, 소멸.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은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인 겁니다. 됐어요? 매수, 소멸, 분할, 감액, 증감,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무슨 권? 형성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 하면은 저번 시간에 임대차를 했을 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대차를 했을 때, 자, 내가 토지 임차인이 위에 건물 지었다. 이 지상물 누가? 임차인이 건물 등기했잖아요. 그럼 지상물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잖아. 그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지상물 매수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권 들어봤습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기억이 안 난다. 105페이지 한번 펴보자. 응? 105페이지 맞나 모르겠다. 아니네. 107페이지 되겠다. 107페이지네. 표시는 내 새끼인데. 임대차 했습니까? 돼 있죠? 폈어요? 네. 자, 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지상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나옵니까? 그 별표돼 있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도 매년 나옵니다, 임대차는. 그래서 임대차는 무조건 고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히 지상물 매수권, 부속 매수권 중요하다. 자, 우리 앞에 5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 매수권은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 차임을 연체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해놓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고, 5번째, 적법하게 양도 전대가 됐을 때 전차입도 행사할 수가 있다 했죠. 기억납니까? 아, 그때 이제 형성권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표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온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옆에다가 적어놔요. 몇 페이지 참조 또? 2페이지 참조. 2페이지 참조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2페이지로 오셔서 2페이지로 옵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로 우리 책에 가서 형성권의 별표 일단 해놨죠.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변동, 자, 발생, 변경, 소멸 등이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말을 줄이면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어떤 형성되는 게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됐어요? 자, 종류에는 밑에 보면은 동의권, 취소권, 추행권, 해제권, 해지권, 상계, 예약완결권 나와있죠? 예약완결권도 무슨 권이었다? 형성권.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예약완결권. 매매할 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럴 줄 알고 40페이지를 펴보면 합니다. 판소도 4페이지. 우리는 뭡니까? 계속 반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번 도는 거는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0페이지 피니까 가등기 나옵니까? 40페이지가 아닌가? 40페이지가 아니고 60페이지인가? 60페이지네, 60페이지. 예? 공인중개사하고 헷갈려 그래요. 공인중개사는 40페이지거든요. 공인중개사 판소부터는. 자, 60페이지입니다. 맞죠? 60페이지. 자, 가등이 나옵니까? 그때 할 때 뭐합니까? 예약한다 했잖아. 예약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적어놨죠? 적어놨어요. 누가 표시했는지 몰라도 적어놨어요. 네, 형성권입니다. 자, 예약완결. 완결 의사표시하면은 매매계약 체결, 본계약이 체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답니다. 됐어요? 예약완결권, 형성권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이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게 되고. 자, 밑에 가서 3번의 별표. 명칭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인 경우 나와있죠. 자, 뒤에 끝에 줄 거는 청구권 다 줄 거는데 중간에 현관표입니다. 분할, 매수, 소멸, D급은 소멸, 리얼번에 소멸, 그 다음에 미연번에 매수, 소멸, 그 다음에 비업번에 유치권의 소멸 청구, 그 다음에 가맥,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매수, 이거 나오죠? 자, 뭐 나온다고? 매수, 증감, 가맥, 분할, 소멸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슨 권이다? 청구권이라 불리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요. 형성권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쓰고 제척기간입니다. 무슨 시효가 소멸 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형성권은 뭐라고요?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입니다. 법률이 예정한 기간. 제척기간의 정의가 뭐라고요?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넘기시고 항변권 나옵니다. 항변권. 자, 항변권은요. 자, 항변권은 뭡니까?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기고 이 사람이 대금을 주기로 했다. 1억.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잖아. 맞아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뭡니까? 항변권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네가 재산권 안 넘기면 내 돈 못 줘.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얘도 하는 얘기 뭐예요? 네 돈 안 주면 나 못 넘겨. 무슨 권 생긴다? 항변권이 생긴다. 이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 됐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합니다. 5월 1일 계약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을 썼다. 그러면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하는 거는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 여러분이 매매를 안 해봐서 그런데 매매하러 가면은 계약금 꼽아놓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바로 계약금 꼽고 잔금 치러 가죠. 그럼 누가 갑니까? 법무사 가고 은행 직원 뭐 이렇게 다 가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주고 합의가 안 합니까? 중개사 끼어가지고 하잖아요. 좀 사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할 때 뭐합니까? 동시이전. 그래서 파는 사람 뭐합니까? 등기소로 두고 오라 하죠. 맞죠? 얘 보고 매수인 보고 뭐합니까? 돈 준비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되면 뭐 대출 연결해가 다 해주죠. 은행 연결해가지고. 알잖아요? 그거 어디서 합니까? 주계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근데 지가 이행 안 하면 놔둡니까? 계속 이행 안 해. 6월 15일 됐는데 지도 이행 안 하고 잔금 안 주고 나도 이전 등기 안 해. 예? 7월 1일 됐는데 지도 안 하고 나도 안 해.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게 연기적 항변권이 한다. 이해됐나요? 쥐도 이행하고 나도 이행하면 계속 뭐 됩니까? 연기가 되니까 무슨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무슨 항변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반대 개념이, 다른 개념이 항구적, 영구적 항변권이거든. 영구적 항변권.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상승인의 한정승인 항변권이 있습니다. 상승인 경우는, 이런 경우에 뭡니까? 승계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자, 그 내용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책을 봅시다. 14페이지에 항변권의 종류는 무슨 항변권이 있고, 연기적 항변권, 대표적인 무슨 항변권? 동시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 항변권은 상승인의 한정승인 항변권 있죠? 이런 경우에 내가 받겠다, 이런 경우에 내가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영구적 항변권입니다. 그래서 상승인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뭐라고요? 영구적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뭐라고요?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분류 갈게요. 절대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습니까? 상대권이 있는데, 절대권은 물권, 상대권은 채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유권을 등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부동산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절대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돈 갚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채무자에게만 돈 갚으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채권은 뭐라고요? 상대권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갚으라고 할 수 있어. 나머지 갚으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갚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말 뛰기 마십니다. 지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상대권이라고요. 그런데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건 등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소유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다, 전세권이 다 주장할 수 있죠? 무슨 권이 한다? 절대권이 한다고. 그래서 물권을 절대권, 채권을 상대권이라고 부른다. 이해만 되면 돼요. 됐죠? 거기 들어갑니다. 일시전속권, 일신전속권. 옆에다 좀 써요. 자격증. 일신전속권. 한번 물어볼게요. 자격증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에만 일신이다. 전속권입니다. 근데 양도상속이 되면 뭡니까? 비전속권이 나죠. 그러면 재산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비전속권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메뉴에 가니까, 옆에 페이지 메뉴 와서, 비전속권 나와 있습니까? 자, 타인에게 대리나 대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넘길 수도 있다, 상속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일신 전속권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상세하게 구분하는 내용 요즘 잘 안 됩니다. 옛날에 냈는데. 자, 넘어가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나와 있습니다. 주된 권리. 자, 보세요. 이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내용인데,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얘가, 이 사람이 채권자, 빌려준 채권자, 채무자죠. 맞나요? 빌려준 사람은 뭡니까? 채권자. 갚아야 되는 사람은 채무자. 저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갚아야 될 게 많아요. 아시겠죠? 많아요. 맞죠? 여러분도 많죠? 저는 많아요. 저도 많아요. 자, 저 채무자예요. 자, 그러면 갚아야 되는데, 자, 갚습니다. 자, 갚는데, 여기에 이름만 갚는 게 아니고 뭐 붙입니까? 이자까지도 붙이잖아요. 누가요? 채권자가. 이자까지도 붙입니다. 그러면 요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법에 보면 원본이랍니다. 이자. 그러면은 요거는 주된 거, 요거는 종된 거. 따라가는 거잖아. 주된 거, 종된 거.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보냐면은 15페이지에 방갈로 3분의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가면은 원본 채권은 주된 권리. 원본 채권이 뭐야? 1억. 맞죠? 이자는 종된 권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또 한 개 더 하고 갑시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이겁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저다고 설정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담보로 받는 채권이랍니다.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담보로 받는 채권.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라 해요.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여기에 뭡니까? 저당권을 뭡니까?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은행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아파트가 3억짜리면, 여러분이 2억 대출을 받는다. 2억에 대한 금전 뭡니까? 소비대차 씁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쓰고 난 다음에, 요 목적물의 저당권 설정을 위한 계약서 씁니까? 씁니까? 쓰잖아요. 은행 직원이 뭐 해가지고, 인감도장 뺏어가지고, 막 돈 짓잖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까?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씁니다. 해가지고 돈 2억 빌려줍니다. 쫙 해가지고 돈 찍죠? 자, 이제 그러면 설정위한 계약 씁니다. 하고, 그 다음 막 찍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습니다. 은행 좀 가보시고, 대출 좀 받아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저당권 설정. 이게 주된 것, 여기가 종된 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3년 전에 시험에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종된 걸 해야 되는데 주된 권리다. X야. 뭐가 주된 거다? 금전 소비대차가 주된 겁니다. 자, 그런 것만 체크 좀 하시고. 자, 기대권 나오는데 조건 기한입니다. 조건은 뭐 해야지? 주택가 1사 시험에 합격은 차를 그랜저로 바꿔줄게. 그러면 조건이 뭐 돼야지? 성취가 돼야 되죠. 맞죠? 성취될 때까지 노력하잖아요. 에?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아, 왜? 또 왜 그렇습니까? 집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뭡니까? 설날 때도 뭡니까? 공부한다고 왜 안 갔거든요? 설날 때 공부한다고 안 갔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아시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뭡니까? 뭡니까? 요걸 기대해야 된다. 합격은 뭡니까? 기대권이야 합니다. 조건과 기한은 무슨 권이다? 기대권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권리 행사입니다. 행사. 자, 권리 행사는 첫 번째 주거죠.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뭐랍니까? 권리의 행사라고 합니다. 행사 방법에는 밑에 나옵니다. 지배권은 사용 수익 처분하면 되고, 청구권은 급부를 수령하면 되고요. 형성권은 일방적 행위를 하면 된다. 의사표시 하면은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항변권은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고요. 권리 행사는 권리자 의사에 맡겨진다는 내용 참고하시고 시험 절대 안 납니다. 자, 밑에 가서 권리 행사의 한계와 제한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무슨 원칙입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로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하니까 우리 판소 2페이지 내용이었죠? 맞나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면 인재, 가사. 자용에 따른 분류가 지청, 형항.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형성권과 항변권이 중요합니다. 기타 분류, 절대권, 상대권 비교 다 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권리 행사의 한계입니다. 자, 한계. 이게 중요합니다. 한계 중요합니다. 무슨 원칙입니까? 신의 성실 원칙이죠. 맞아요? 신의 성실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은요, 무슨 분야에서? 채권법 분야에서 신의 성실 원칙이 적용되고, 발생이 됐고,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요, 내가 물권이랑 강력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함부로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무슨 법 분야에서 나왔다고요? 물권법 분야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은 뭡니까? 무슨 원칙이 있다? 금반환의 원칙이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하고 봅시다. 우리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맞죠? 제가 뭡니까? 글씨를 날려 적어도 다 판소들이 다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자, 봅시다. 판소노트. 자, 3페이지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파트는 무조건 또 한 문제 나온 내용이죠. 자, 우리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뭡니까? 법원이었죠, 법원. 법원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 형성권 내용, 항변권 내용. 그 두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신의성실입니다. 거의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의 성실을 갑니다. 신의 성실.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이거 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뭡니까? 집에서 뭡니까? 지금 뭐 할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도 좀 안 되니까 제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좀 춥더라도 썰렁한 얘기 하더라도 웃고 치웁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뭡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집에서 계속 있으니까 뭡니까?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름이 여러분이
확진자예요, 확진자. 아시겠죠? 집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확진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되니까 뭡니까? 살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뭐예요? 살천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오고 뭐 하는 거예요? 살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거 이해가 해석이 안 되면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 분위기 어떻게 됩니까? 추우니까 잠이 좀 깨죠? 예. 잠도 계속 잠이 오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그냥 살짝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웃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 갑시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실효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반원의 원칙과 실효의 원칙과 사정 변경의 원칙, 이렇게 파생 원칙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합니다. 금반원이 뭐예요? 낙장불입. 그렇죠. 낙장불입이죠. 쉽게 해서. 앞에 행동과 뒤에 말을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아시죠? 이게 뭐예요? 금반원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실효의 원칙은 뭡니까? 이 사람이 행동이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요. 지금 뭡니까? 지금 난리죠, 지금? 자영업자도 지금 아예 뭡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하고도 뭡니까? 수익이 빵입니다. 아시겠죠? 수익이 빵입니다. 2달 동안. 이때까지 역사상 하원을 하면서 있잖아요. 2월달, 3월달에 제일 따뜻한데, 제일 춥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게 없어요. 예? 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학원을 수업을 쉬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 생깁니까? 한 분에 따로 전화 와요.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눈물, 지금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고 속에 울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직원을 쳐낸 거야. 야, 나가 쉬어. 무슨 말이죠? 근데 바로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고사직 하더라도 알아와라 하고 한 달 뒤에 잘라야 됩니다. 그럼 바로 자르면 한 달 지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잘라본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노동부에 가든지 해가지고 복직을 신청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도 장기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권리 행사에 대한 효력을 뭐 해버린다고? 실효시켜버린단 말이야.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의 효력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 8년 지나고 복직시키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칙이다? 실효의 원칙. 줄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를 실효시켜서 효력을 없애가지고 다시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칙이에요. 실효 원칙.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원칙은 뭐냐?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는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없다? 인정하는 판례는 없는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판례가. 근데 인정한 판례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해지는 된다 안 된다? 급격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보증을 썼을 때. 이 판례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사인데 회사를 위해서 뭘 썼습니까? 보증을 썼는데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썼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대출 받으러 가보세요. 몇 달가 됩니까?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친구, 후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전화하니까 뭐라냐. 신청하면 3개월 걸릴 겁니다. 3개월 걸려요. 예. 그리고 신용등급이 더 좋다, 돈을 좀 더 받고 싶다. 어디로 보내봅니까? 기업은행으로 보내요. 1,000만 원은 바로 또 해줘요. 무슨 말이죠? 1,000만 원 해줘요. 1,000만 원 해주는데 그것도 한 달 걸립니다. 근데
이게 3천만 원, 5천만 원 넘어가면 어디 보낸다고요? 기업은행 보낼 거예요. 그럼 이 소를 두고 다시 또 기업은행 가가지고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터지면 지가 책임지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뭡니까? 그래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막 난리나고 내니까 어떻게 돼요? 뭐 한다고? 지금 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국가가 다 책임지게 하고, 예? 책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겠죠, 나중에. 꼬투리 잡아가. 은행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렇답니다, 지금. 그래서 서류만 보고 그냥 돈 찍어도 대출 진행시키 나는데 그것도 이제 한 달 이상 걸릴 건데. 예? 자, 하여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 뭘 썼단 말이에요? 보증을 썼는데 이 사람 퇴사를 했어요, 퇴사.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있죠. 그럼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시죠? 자, 핵심적인 내용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빠진 내용 다 정리할 거예요. 자, 어디 가면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보기 전에 15페이지에 그 권리 행사의 한계 제한 나와 있죠? 자,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받고 16페이지 딱 넘기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은 뭡니까? 강행 규정일까요? 아닐까요? 강행 규정이라고 체크하셔야 돼.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5번의 내용 체크하셔야 돼요. 신의성실 원칙은요, 재판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된다. 기준이다. 찾습니까? 봅니다. 자, 그러면 신의성실 원칙, 우리 여기 적어놓고 합시다. 판소 호텔. 신의성실 원칙은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신의성실 원칙은 2조입니다. 법 2조. 신의성실 쫓아서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 규정이고 재판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거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뭡니까? 해석의 또 뭡니까?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재판의 해석 기준이 되고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목사, 임신, 목사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죠. 목사, 임신.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 해석이 기준이 된다. 요 내용만 체크하시고. 자, 체크하시고. 자, 밑으로 갑니다. 이제 2조 갑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뭐에 쫓아서야 됩니까?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2항 갑니다. 권리 남용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한다 이 말이야. 권리 남용 금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2번에 이제 원칙의 성격이 별표입니다. 이제 적어놨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 저거 항이 빠지겠네. 법원에 직권 고려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고려사항이다. 요거까지 해놓으셔야 돼. 자, 판소노트에 다 적어놓으면 돼요. 우리는 뭐만 보면 판소노트만 보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소노트의 핵심적인 내용 다 적어놓고 판소노트만 정리 딱 몇 번 읽어보면은 자, 내용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책을, 판소노트를.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무슨 규정이더라? 다시 한 번 더. 강의, 시험 지문입니다, 지금. 직권 고려사항이다. 자, 이거 반드시 우리가 별표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또 추상적 규범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충적인 원칙이다. 자, 보충적인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다? 보충적 원칙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뭡니까? 보충하는 거죠. 보충적 원칙이다. 보충적 원칙이다. 이렇게 되고요. 자, 무슨 원칙이다? 보충적 원칙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련 판례가 나옵니까? 나오죠? 자, 요거 1번 판례 별표입니다. 1번 판례 별표. 자, 별표 딱 해놓으시고. 자, 이거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주택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1번 판례. 별표 2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그거 한다 하더라도 신의칙 반하는 거라 볼 수는 없답니다. 맨 밑에 줄 끊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해가 되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강행법규 위반하면 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이해됐어요? 빨리 이해됐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외우면 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했다.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무효를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자, 두 번째 판례도 별표 한 개 넣으시고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게 신의칙 반한다 말한다. 반하지 않는다. 왜? 제한 능력자 상태가 좋은 애야 나쁜 애야? 상태가 나쁜 애잖아요. 맞죠? 상태 나쁜 애요. 그러면 그런 애가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밑에 가서 자, 신의칙의 적용 효과가 나옵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위반하면은 뭐가 됩니까? 자, 일단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자, 그럼 신의칙 위반하면 우리 판서도 적읍시다. 위에 적읍시다. 요 신의칙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판서도 적어놓든지 합시다. 밑에 적든지. 신의칙 위반하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신의칙 위반했다. 뭐라고요? 무효. 자, A번, B번 딱 묶어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의칙 위반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만, 친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친권. 자, 이게 뭡니까? 친권 남용. 이게 뭐예요? 권리 남용이에요. 친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애 안 키워봤습니까? 친권 행사했잖아. 근데 애를 쭉 패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좀 애가 다쳐가 왔다 그러면 바로 의사가 바로 마음에 쉬고 때릴 봅니다. 아시겠죠?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엄청 맞았잖아요. 멍 들을 때가 맞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세대 아닙니까? 맞았죠? 맞고 그러고 두드리 맞고 문 입고 이래도 뭡니까? 친구들하고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런 상태로 돌아갔다. 전부 다 형사고소. 우리 어머님 다 바로 어디가 있습니까? 깜빡이 다 가시게 돼. 아시겠죠?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맞았던 거 생각해보세요. 맞죠? 엄청 맞았잖아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피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잖아. 저 나중에 취소가 와서 내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면서. 알겠죠? 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막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명자고에서도 뭡니까? 그 의사가 뭡니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경찰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얘들을. 아시겠죠? 조심히. 이래놓고 됩니까? 얘들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너무 모른 척 해야 돼. 이제 애들하고 관계는 뭡니까? 그냥 그런 관계로 그냥 가야 돼요. 자, 너무 이제 해서도 안 된다.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친권을 뭡니까? 남용을 해버렸어. 친권 남용.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친권을 박탈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우리가 신의성시를 위반했다. 그러면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없지만 권리 남용인 경우 너무 친권 박탈 같은 경우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박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진짜 지뢰같이 돼 있어요. 왜 지뢰같이 되냐면은 친권을 박탈해가 갔다가 있잖아요. 어디로 보내면은 저쪽에 요양원 이런 데 요양원 어디 보내잖아요. 애들 거기 보내잖아. 요양원 아니고 어디 보육원 보내잖아요. 보육원 보내놓고 요양원이 아니고 잘못 나올 수도 있죠. 계속 얘기해보세요. 말 잘못 나올 수도 있지. 하여튼 보육원 보냈다.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되면 다시 또 받아서 오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돼 있더라고요. 아예 박탈시켜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돼가지고 친권 또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법이 좀 흠집이 많아요. 자, 하여튼 그런 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친권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됐어. 넘어갑니다. 자, 17페이지 갑니다. 네, 17페이지. 자, 신의성실의 기능입니다. 신의칙의 기능 중요합니다. 기능. 자, 기능, 요것도 정리해야 돼. 자, 우리 또 빼놓고 좀 정리 안 해봅시다. 요 신의칙의 기능, 요것도 중요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은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경우가 있다?
소멸하는 기능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요것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거 여기 해놨네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형광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임신? 목사 임신 해놓으시면 돼요. 자, 밑으로 갔어요. 관련 판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요거는 임대차에서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대차에서. 자, 숙박계약은, 자, 물어볼게요. 여기 옆에 모텔 있잖아요. 숙박계약. 무슨 계약합니까? 임대차 계약하죠. 임대차 계약이에요? 근데 일시 사용하잖아.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입니다, 그게. 숙박계약이나 모텔 이런 것들은 뭐야? 일시 사용 위한 임대차입니다. 됐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모텔 주인이 올라가가지고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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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하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 이 판례입니다. 숙박업소에서 저 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업소 사장은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숙박계약 행합니다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일시 사용료 임대차 계약이죠. 맞아요? 그러면 바로 밑에 고객 안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배려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흡입했었다 뭘 흡입했다고요? 연기를 흡입했다. 왜 가스가 나와요? 연기 나오지. 가스가 왜 나와요? 하여튼 그렇죠. 예, 연기를 흡입했다. 연기를 흡입했죠. 가스가 아니죠. 뭐 마신 것도 아니고 가스가 아니고 연기죠. 연기를 흡입했다. 이렇게 되죠. 연기를 흡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배해줘야 됩니까? 그 얘기라,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뭡니까? 부수적인 의무도 있다, 없다. 위반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됐어요? 자, 다시 줄이면 숙박계약일 때는 모텔 사장님은 뭐 해야 됩니까? 고객의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 안 했다. 책임져야 된다. 아시죠? 네, 됩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화재보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보상드리겠죠. 네.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개야 돼야 되고. 알죠? 자, 됩니다. 자, 개헌 내연다면 잘 모르는, 하여튼 돈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갑시다. 그 다음이다. 자, 밑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가세요. 자, 밑에 적용범위 나오죠? 자, 적용범위도 별표입니다. 지금 신의칙은 매년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자, 적용범위에서는요,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공법도 적용될까, 안 될까? 된답니다. 자, 바로 밑에 모든 영역, 채권법, 물권법, 가주법하기도 적용된다, 안 된다? 그걸 줄여서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된다고. 됐어요? 끝.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놓읍시다. 어디 적용된다고요, 적용은? 모든 영역에 적용. 그래서 이 시험에 나왔던 게 공법상 영역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되고. 물권관계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채권관계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신분관계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모든 영역이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신의칙의 파생 원칙입니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은 금반언의 원칙이. 앞에 말했던 거 뒤에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줄까지 내용이고, 밑에 가서 적용 요건입니다.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이 불일치, 자, 죽으시고,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가 불일치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행위자 기책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상대방의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거냐. 이 얘기야.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저 여기 대출을 하러 갔는데, 이게, 은행은 뭐랍니까? 저당권자야, 권자. 저당권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출 받으러 갔는데, 여기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임차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고 잠깐 있다 갈 사람이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적으라 했는데 적었어. 사인까지 딱 했어.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근데 이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내가 뭡니까?
임차권을 주장하고 뭐 대항력이 있니 없니 얘기를 한다고. 앞에 행위하고 뒤에 행위가 같아 달라? 다르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게 금반원의 원칙 판례입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미리 왔어요. 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임대차 존재를 주장한가 아울러 근저당의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고 뭐 확증 일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제 밤새도록 읽고 왔어요. 자, 넘기시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 네. 자, 거짓말했어.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야. 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읽어주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나와있죠. 나오고. 자,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거 뒤에 가면 점유 취득시효를 배웁니다. 점유 취득시효를 배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점유 취득시효. 자, 잠깐 어디 보냐면 판서 노트에 점유 취득시효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어디냐 하면은 자, 어디냐면요. 69페이지를 잡으세요. 69페이지인데 70페이지에 보도 나옵니다. 70페이지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그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일단 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네요. 명의인. 우리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 그 중개사 시험에는요, 매년 나와요. 거의. 10년 동안 8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어쩌다 한 번씩 걸려서 한 번씩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매년 나오는 게 있어. 공동 소유는 시험이 잘 나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갈 겁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그런데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로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하면 자, 여기서 이제 20년 지났어요. 자, 취득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을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저희 뒤에 물권법 할 때 그때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배웠습니까? 했었죠? 자, 그럴 때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규정인데, 245조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지만 반드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행 판결도 등기를 해야 된다. 끝납니까? 했었어요. 자, 그래서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은 이 사람으로 등기를 가져옴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이 만일에 이 서울이나 울산의 시내 한복판에 있다. 한 평당 3천만 원 합니다. 조금이라도 넘어오면은 바로 등기증여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촌에 한 가보세요. 넘어와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봐주잖아요. 점유 취득시는 어디에 많이 생깁니까? 촌에 많이 생깁니다. 왜 많이 생기느냐? 그 부모님들끼리는 뭐 워낙 친하고 옛날 형제같이 지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자, 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딱 내려와 보니까, 내 땅인가? 우리 아버지 땅인데, 이제 자기게 됐죠? 상속받았으니까. 보니까 이 땅이 우리 거 같은데, 우리 거가 아니고 내 거 같은데,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계 증량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뭡니까? 그때 동안 20년 동안 사용한 거 내놔라, 돈 내놔라 청구하면은, 이 사람 뭘 주장합니까? 그 애들도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거든. 대학교 나왔거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는 기라. 아시겠죠? 뭐랍니까?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중요하면 등기하면 내 거다. 내 거 넘긴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내 앞에 넘겨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20년 동안 뭐하고 있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애야. 행사하지 않고. 맞죠?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A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점유 취득주어다 이 말이야. 그리고 20년 딱 지났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최초의 취득이 되는 거야.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야. 247조 가면은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한다? 판소는 또 앞에 있는 게 앞에 몇 페이지? 69페이지. 효과 나와 있어요. 효과. 자, 20년간 평공인하게 자주로 준비하고 등기함을 취득한다는 성립 요건이죠. 효과는 원시 취득인데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까지 소급하는 이유가 요것도 효력이 중요한데. 자, 얘한테 이제 충고를 합니다. 야, 20년 동안 평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함으로써 내가 등기하면 내 거 취득하니까 245조 규정이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은 얘가 뭡니까? 아이고, 법이 있으니까 뺏기겠네. 생각하죠? 그래서 가져가라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어때, 네 하고 가져가. 근데 20년 동안 사용료 20억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으로 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247조에.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점유 취득시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자, 첫 번째가 점유 취득시에 대상이 된 권리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일단 몇 년간입니까?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고 마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하는 게 점유 취득시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효과는 무슨 취득입니까? 이 사람이 최초의 취득자로 보고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시까지 소급한 걸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가 없다. 월세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 18페이지에 2번 판례가 이행이 되는 거야.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이해됐어요? 당해 토지관에서 이러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여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사 허용되지 않는다. 자, 완성 후에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말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죠? 안 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이제 주장 못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갑이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야, 20년 지났겠네. 근데 얘들 가서 뭘 합니까? 일로. 이 땅 그냥 좀 사용됐었어. 공짜로 써. 아시겠죠? 그럼 몇 개를 쓰고, 뭐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살 몇 가마니만 줘. 이렇게 했죠? 저것부터.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주가 아니고 뭐예요? 타주지. 그러면 시효치도 주장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다고? 갑이 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A가 될 수 있죠? 얘가 갑자기 와가지고 뭡니까? 뭐 그런 얘기 하면 뭡니까? 지랄하고 있네. 이래 되죠? 뭐랍니까? 공짜로 사용하게 해준데 살 몇 가만에 두고 이러면 지랄하고 있네. 나 점유치도 주장해가지고 내가 가져올기다. 이래 되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 공부를 배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얘한테 가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적어보면은 얘가 자주가 아니고 타주니까 실치도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얘기가. 뭐냐고. 어떠한 권리 주장하기로 하였다 했잖아. 맞잖아요? 그러면 이에 반해서 시효를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본인의 지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의 본인의 지에서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 추인을 거절하는 것 신인측에 반한다. 뭐라 했었노? 이게 어딨냐면은, 자, 어디냐면요. 여기 중요한 판례거든요. 별표를 몇 개 해놓냐면은, 이게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2개 해놓으시고, 이게 어디서 배우냐면은, 어디냐면은요, 대리한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협의 무권대리. 어디를 펴냐면은,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자, 22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227페이지 가면요. 자, 일단은, 우리 판서 노트에 한번 봅시다. 판서 노트도 펴놓읍시다. 자, 몇 페이지냐면은, 협의 문구들이 40페이지입니다. 찾았어요? 협의 문건 대리는 타이틀의 내용이 뭐냐면요. 무슨 새끼 했냐면요. 호로새끼를 합니다. 호로새끼. 어떤 거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X 부동산을 1억짜리인데 팔아라는 대리권 수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했는데. 아들로 뭐 새끼가 그래서 무슨 새끼입니까? 호로 새끼가 팔아 새겼습니다. 무슨 행위했다고? 대리 행위를 한 거야. 근데 갑이 대리 어립니다. 이래가지고 팔아본 거예요. 1억짜리 얼마에? 얘가 할 수 있는 액션이요. 1억짜리를 1억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고 5천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법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대리권이 없지만 비싸게 좋게 잘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싸게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을 1억짜리로 5천만 원 팔아짓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뭡니까?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고, 최고하죠? 그럼 아버지가 됩니까? 이놈의 새끼가, 무슨 새끼라고요? 호로 새끼가. 1억짜리 5천만 팔았네. 아시죠? 이게 한두 번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끼야? 호로 새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쓰러졌어. 상속이 계시래죠? 받아보니까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팔았거든. 아시죠? 그럼 잘 팔았어, 못 팔았어? 못 팔았죠. 그래서 얘가 찾아갑니다. 상대방한테 가서. 상대방한테 가서 뭐라냐. 내가 니한테 팔 때 대리권도 없는데 니한테 팔았어. 미안하게 됐디.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게? 지랄하고 있네, 나죠? 지랄하고, 무슨 말이겠죠? 얘가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뭡니까?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앞에 한 행위에 대해서 뒤에 분리하니까 말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위반이다? 신의칙 위반 중에서도 금반응의 원칙 위반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받아보니까 너무 싸게 받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서 뭡니까? 말 사자. 등기 말 사자. 없었던 걸 하자. 무효를 주장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등기 말소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단독 상속할 때 이런 내용들 시험에 나왔고, 우리 시험에 나왔고,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개에서도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다고? 227페이지에 상속과 추인 거절권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18페이지 참조까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그 판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나중에 할 때 다시 설명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227페이지에는 1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3번 판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효의 원칙이 있죠.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10분 쉽니다. 10분 쉽니다.